네, 안녕하세요. 치와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장춘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군인들에 대한 그 데인저 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군인들은 참 위험한 상황에 그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인저 페어라는 그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제목부터 다시 보시죠. 음, 전투 보직에 해당하는 그 장병들이 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위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 이 잡은 그냥 일자리라고 우리가 민간에서 많이 하곤 하는데 이게 정식으로 이제 직장 그 관계에서 얘기할 때 직무라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특정 상황에 이 잡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직이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보직의 정식 용어는 군대 용어로 또 빌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I-L-L-E-T. 자, 그 다음에 이 데인저 페이라고 할 때, 페이, 그 데인저가 없이 그냥 그 직장에서 페이만 지급을 해준다, 그렇게 명사로 쓰면 이제 보수라고 하죠. 급여, 뭐 수당, 뭐 이런 것들 다 합친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특정 항목별로 지급이 되는 그럴 때에는 주로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수당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주는 allowance하고 똑같은 용례로 보시면 돼요. 이럴 때에는 danger pay. 자, 그리고 troop은 한 명의 병사, 예를 들어 there's a troop 그러면 한 명의 병사인데 there's a troop. 그런데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부대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 부대로 쓰질 않습니다. 그 부대는 유닛이고요. 언제든지. 자, 이 군인들에 대한 그 수당 및 보상 및 특별 수당에 대한 신규 그 지시사항은 2025년 1월부로 1월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는 4개 그 4개년 군 보상 검토의 그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쿼드라는 말이 이제 네 개를 뜻하는 그 4의 그 접두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 개의 다리를 가진 그러면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거 할 때 쿼드피드 이럴 때도 볼 수 있는 쿼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상이 있고 배상이 있는데 배상은 피해를 일으킨 쪽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배상은 indemnification을 기본으로 하고요. 전쟁 같은 경우에는 reparation이란 말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review는 당연히 검토라고 기본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compensation이라는 게 있고 이 보상이 과거에도 지급이 됐고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그거를 다시 꺼내서 복습하듯이 보는 그런 의미일 때의 그 검토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던 걸 뭐 새로운 그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여부라는 말이 빠질 때도 있어요, 국어적으로. 그럴 때 완전히 새로운 걸 검토할 때는 미국인들은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sider. 자, 그 검토의 그한 요소, 구성 요소로서 미 미 국방부는 어, 접촉 지역 그 총격 및 위급 위험 그 수당을 그 위협 수당이 전 군에 걸쳐 할당되는 방식에 대한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자, 잠깐 보시죠. 지금 imminent 그 dang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imminent는 즉각이라는 얘기죠. 직역하면 그런
그런데 즉각 아니면 이 임박한 임펜딩하고 같이 해서 뭔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얘기할 때 직역하면 이런 식이 볼 수 있어요. 임박한 위험 수당 이렇게 하셨는데 이 수당 명칭에서 임박한 그 수당이라는 게 조금 어, 덜 적시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mminent라는 말은 지금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imminent danger 그런 위험하고 같이 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나타낼 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급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핫스타일 관련해서 잠깐 또 보시죠. 예를 어떤 분이 한 거에 보면 핫스타일 파이어 에리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냥 이거 보면은 전투 수당이라고까지 심지어 이렇게 나왔는데 핫스타일 파이어 에리어 그 이 해당 지역, 화력 지역, 적대적 화력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대적은 일단 엄밀히 따져서 적성이 있어요. 적대적 성향, 제일 약한 hostile, 적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versary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적대, 적처럼 대한다는 그게 심해지면 마침내 적이 됩니다. enemy나 foe 이렇게 해서 적성, 적대, 적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지문도 볼 수 있는데 그대로 하면 일단 여기는 적성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일단 그 다음에 fire가 사격 아니면 화력이라고 이제 해석은 하는데 화력 지역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또 어색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총을 쏘는 거죠. 그래서 hostile fire 이렇게 하면은 총격, 총을 쏘는데 그게 이 hostile이라는 말은 적의 아주 가까이 근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어떤 분은 또 이 밑에 오면 전투수당 hostile fire area pay 이렇게 해놓고 했지만 이거는 더더군다나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를 적적 적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과 맞서서 총격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이 있다고 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접적, 이렇게 해서 접적, 총격, 그걸 할 때 지급이 되는 수당,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다고 봅니다. 아직 확정이 된 표현은 아니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hostility에다가 이 명사로 가서 복수로 쓰죠. hostilities 이렇게 하면 특수하게 교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rules of engagement 교전 수당할 때 쓰는 교전 아시죠? 그런 의미로 이게 정식으로 미군이 쓰고 그래요. 교전 hostilities. 자, 이번 검토로 이번 검토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군 병력이 적절하게 피살 위험을 전투지대에서 감수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잠깐 찾아보시죠. assume 있죠? assume은 한 두어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일단 I assume that you know this 이러면 take for granted 너 당연히 이거 알 거라고 생각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유명한데 여기선 그런 거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투 중에서 이렇게 군 관련해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그럴 때 모의는 simulated 아니면 막으로 쓰고요. 가정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죠. 가정도 아니고 당연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같은 것들을 assume한다 그럴 때는 감수라는 것 있죠. 받아들여서 견디는. 자, 그래서 감수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 fatality는 이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There was a fatal shooting. 그러면 총격으로 누군가 사망했다라는 거를 반드시 나타냅니다. 단순히 deadly shooting 하고 틀려요. lethal shooting 하고 deadly shooting은 그냥 총격이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총격 따위를 나타내서 누군가 죽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fatal shooting 그러면 fatal accident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죽은 총격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이제 죽을 위험을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죽을 위험을 나타낸다 그래서 피살이라고 표현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걸 또 정식으로 할 때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다 그래서 외인사라고까지도 법적인 용어로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인사. 자, 그리고요. assuming, presume하고 구분하셔서 이건 추정이라고 잡아주세요. 추정은 그럴 거라고 미뤄 짐작하는 겁니다. predict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된다 이런 식일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presume.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미 국방부가 이들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을 이 보상에 해서 하기 위해서 보상을 적용해야만 하겠습니까? 조정해야만 하겠습니까? accurate는 이제 총격할 때 또 매우 중요한데요. accuracy 정확, precision 정밀 이렇게 해서 정밀은 반복해서 쐈을 때 얼마나 근접한지, 정확은 처음 쐈을 때 얼마나 이 관역에 근접한지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precision이 매우 높고 왼쪽은 precision은 상당히 나쁘면서 그렇지만 accuracy는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현행 정책에 의거해서 균일한 위험수당, 획일적인 위험수당 증액분 255달러에 해당하는 증액분이 월별로 군 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이 전투지대로 지정된 지역에 투입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자, 이 유니폼은 그대로 똑같이 변화 없이 일률적으로 그런 의미로 여기선 쓰는 말인데요. 이 유니폼이 이제 Men and Women in Uniform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게 제복인데 군인들 밀리터리 유니폼 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군인들을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남녀 장병 이렇게 해석을 잡아주시면 좋은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요율은 2003년 이래로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물가 상승의 지수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디플로이가 이제 투입이라고 해서 어느 현장에 보내지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전제가 없는 그런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기 부대 배치 같은 거 받을 때 영구적으로 그런 개념이죠. 배치는 디플로이, 배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파견, 출동, 전개 갔다가 오는 걸 전제로 하는 전개 등등이 있어요. 파병은 deploy downrange 이렇게 내지는 명사 형태로 sent be on an overseas tour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저런 해석은 상황에 대입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위험 수당 외적으로 장병들은 특별 세제 혜택의 수혜 자격을 받고 있는데 일명 전투지대 세금 면제, 즉 면세라고 합니다. 이 혜택으로 인해서 군 장병들이 소득세 납부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전투지대에 전투지대에 투입되어 있는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earned라고 해서 이게 earned income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정식으로 직장에서 근무를 해서 노동의 그 대가로 벌어들이는 거죠. 그냥 이 노동을 하지 않고 뭐 주식 배당 같은 걸 받는다든가 뭐 로또 같은 거 상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노동의 대가로 버는 게 아닌 그런 것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정식으로 하면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그 earned income, 근로소득 이렇게 하죠. 반대로는 unearned income 그러면 불로소득 이렇게 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벌어들였다 그래서 근로소득. 자, 오늘은 군인들의 미군의 danger pay, 즉 위험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